저희 강아지는 종종 제 컴퓨터 의자에 올라 잠을 자곤 하는데요. 그럼 차마 못 깨우고 불편하지만 다른 의자에 앉아 일을 하곤 하죠. 요 녀석이 제 침대를 먼저 선점할 때는 더 난감합니다. 본이 자고 있는 아이를 어쩌지 못해 결국 침대 끄트머리에서 새우잠을 청하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다들 아시죠? 같이 자는 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죠. 버젓이 자기 집이 있는데도 우리 강아지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 영상은 저처럼 강아지 잠자리로 인한 궁금증 또는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강아지 마음까지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실 거예요. 5가지 유형으로 나눠봤는데요. 그중 첫 번째부터 볼까요? 첫 번째, 보호자 옆에 딱 붙어서 자는 아이. 애들 중에서도 유독 침대로 들어와 자는 아이들 있죠? 너무 귀엽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는데 강아지도 번쩍 일어나서 따라오는 거예요. 가만 보면 제가 깰 때마다 그러는데 나 때문에 잠을 같이 깨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 귀엽다고만 생각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잠자리를 바꿔주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서 그때부터 좀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건 동물행동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건데 강아지는 진화적으로 무리 안에서 잠을 자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2019년에 헝가리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서 개들은 애착 대상 근처에서 잘 때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걸 확인했어요. 쉽게 말하면 보호자 옆이 생물학적으로 더 안정된 수면 환경인 거죠. 그래서 보호자를 안전 기준으로 삼는 아이들은 침실 근처, 거실 한쪽, 보호자 움직임이 보이는 위치를 본능적으로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어요. 미국 수의행동학회에서는 화장실까지 따라오고 조금만 움직여도 깨고 몸을 완전히 붙이지 않으면 못 자는 패턴이 분리불안의 초기 행동 신호와 겹친다고 경고해요. 사랑받는 것과 의존하는 것은 다르죠. 가까이 밀어내라는 건 아니고 가까이에서 잠자리를 두되 혼자서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더 만들어주자는 것. 선택지를 주는 거죠. 나는 여기 있을 테니 너도 네 자리에서 편하게 있어. 그런 협의 같은 거. 오랜 시간 강아지와 살면서 제가 느낀 건 이 여유를 느끼도록 해줬을 때 오히려 강아지가 더 깊게 잔다는 걸 알았습니다. 두 번째, 구석, 벽 쪽, 소파 뒤에서 자는 아이들 이야기인데요. 제 친구가 키우는 강아지 이야기이기도 해요. 또 어릴 때 키우던 저희 소파 뒤에서 자던 그 강아지도 마찬가지고요. 꼭 소파 사이 틈이나 코너 벽에 딱 붙어 자거든요. 친구는 강아지 집을 그냥 확 갖다 버려야겠다면서 푸념을 하고는 했는데 사실 그 행동에는 굉장히 오래된 본능이 담겨 있어요. 개의 조상인 늑대를 포함한 야생개들은 잠자리를 선택할 때 뒤쪽이 막힌 굴이나 바위 틈을 본능적으로 선택하거든요. 수면 중에는 방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등 뒤를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를 찾는 거죠. 이걸 동물행동학에서는 안전공간 추구 행동이라고 불러요.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 수의학과 연구에서도 개들이 수면 장소를 선택할 때 벽면, 코너, 가구 뒤처럼 등 뒤가 차단된 공간을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의미 있는 통계를 나타낸다고 확인했어요. 불안감이 높을수록 이 행동이 강화된다고 하네요. 낯선 소리에 민감하고 사람 많은 공간을 피하고 자꾸 구석으로 파고드는 아이들은 안정감이 부족해서 스스로 방어 위치를 찾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한테 탁 트인 개방형 공간을 강요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올라가요. 반쯤 가려진 등이 보호되는 구조, 그게 이 아이들한테는 진짜 쉬는 공간이죠. 예민한 아이일수록 억지로 공간을 바꾸려 하면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그 아이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선택한 공간을 먼저 존중해주는 게 결국 더 빠른 길이었습니다. 세 번째, 현관 앞을 지키는 아이들 얘긴데요. 간혹 보호자들이 뿌듯해하는 자리예요. 우리 강아지 집 지키는 거야? 저도 어릴 때 그런 말 했던 적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현관에서 자는 강아지는 자는 게 아니더라고요. 눈을 감았다 떴다 복도에서 소리 나면 귀가 쫑긋하고 엘리베이터 소리에 고개를 들고 자는 척하면서도 계속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는 거죠. 이렇게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높은 아이들은 외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니 외부 소음이 잦은 공간에서 잠들게 되고 조용한 공간의 개들에 비해서 깊은 수면 진입 시간도 길고 숙면 비율도 낮게 나타났어요. 쉽게 말하면 현관 앞처럼 자극이 많은 자리에서는 몸은 누워 있어도 뇌가 완전히 쉬지 못하는 거죠. 수의행동 전문의들도 현관 근처에서만 자는 아이들 중 일부는 만성적인 과각성 상태, 즉 항상 긴장이 풀리지 않는 상태를 보인다고 설명해요. 그렇다고 갑자기 자리를 바꿔버리면 오히려 더 불안해해요.
전문가들이 권하는 건 조금씩 안쪽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시야를 완전히 막는 게 아니라 현관이 어느 정도 보이면서도 소음에서는 조금 멀어진 거실 안쪽 정도가 좋은 타협점이 돼요. 네 번째, 강아지 집은 안 들어가고 차가운 바닥만 찾는 아이들인데요. 이거 진짜 많이들 속상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비싼 집 사줬는데 왜 저기서 자냐고. 저도 많이 겪어본 일이에요. 처음엔 제가 잘못 고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체온 조절 문제였어요. 개들의 정상 체온은 사람보다 높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38도에서 39.2도 사이거든요. 수의학 전문지에 따르면 개들은 체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풀린 행동을 즉각적으로 시작하는데 차가운 바닥을 찾아 눕는 것도 그 대표적인 행동 중 하나라고 해요. 특히 장모종, 비만인 아이, 단두종처럼 체온 조절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견종일수록 이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요. 우리 눈에는 아늑하고 따뜻한 집이 강아지 입장에서는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갑갑한 공간일 수도 있는 거죠. 강아지 트레이너들이 강조하는 게 계절에 따라 잠자리 환경을 바꿔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름엔 통풍, 개방감, 시원한 재질, 겨울엔 아늑함과 보온. 저도 계절이 바뀌면 강아지 잠자리를 바꿔줘요. 지금 그 아이가 원하는 환경을 맞춰주는 게 포인트죠. 다섯 번째, 소파, 침대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아이들 얘기인데요. 강아지가 꼭 소파 등받이나 소파 팔걸이 위에 올라가서 자는데 내려오라고 하면 또 올라가고 내려놓으면 또 올라가고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왜 높은 곳을 좋아할까요? 이건 시야 확보와 환경 모니터링 본능에 가까워요. 높은 자리에서 가족들 동선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면 강아지 입장에서는 훨씬 안심이 되는 거예요. 자신감 있는 아이, 관찰을 좋아하는 아이, 가족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싶은 아이들이 높은 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조건 내려놓기보다는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전용 높은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강아지 집 위치는 어디가 맞는 건가 아시겠나요? 30년 넘게 이 집 저 집 다 써봤어요. 비싼 것도 예쁜 것도 수입 브랜드도. 그런데 결국 강아지가 잘 쓰는 집들에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흥미롭게도 이게 동물 행동학 연구 결과와도 딱 맞아요. 그건 바로 위치. 첫째, 가족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자리. 혼자 방 구석에 격리된 느낌은 스트레스니까요. 둘째, 사람 동선 한가운데는 피할 것. 가족과 가까운 건 좋지만 TV 앞, 주방 통로, 현관 정면. 계속 사람이 지나가는 자리에선 외부 자극이 지속되기 때문에 깊은 수면에 진입하기 어려워요. 셋째, 등 뒤가 보호되는 위치. 벽면, 가구 옆, 코너. 뒤가 트여 있으면 본능적으로 긴장을 유지하게 되니까요. 넷째, 시야가 어느 정도 열린 자리. 보호자 움직임이 보이는 위치에서 아이들이 훨씬 더 편하게 쉬어요. 완전히 막힌 공간은 오히려 불안을 키울 수 있어요. 벽 쪽 거실 한켠, 침대 옆 바닥 코너, 소파 옆이나 가구 사이 이런 자리들이 의외로 강아지들이 가장 잘 쉬는 곳이에요. 자, 결론은 제가 수많은 아이들을 또 보내고 맞이하면서 가장 많이 후회가 뭔지 아세요?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집 사줬는데 왜 안 들어가냐고 핀잔 줬던 기억, 현관에서 자는 아이 보고 기특하다고만 했던 말, 구석에서 자는 아이한테 놀리고 장난만 치던 행동들, 너무너무 후회되고 속상해요. 강아지는 잠자리를 감정으로 선택합니다. 강아지 스스로 안전한지 불안한지 긴장이 풀리는지 그걸 온몸으로 판단해서 자리를 고르는 거죠. 오늘 밤 우리 강아지가 어디서 자려고 헤매고 있는지 관심 있게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또 어디서 자는지. 그렇게 살피다 보면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우리 강아지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쉴 수 있을지 아시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